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키노트는 그동안 코카가 쌓은 주식 매매의 노하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해 드리고 차근차근 공부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단기 투자냐 장기 투자냐,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무엇이 정답일까? 자, 주식시장에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여럿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에 대한 논란과 싸움입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자들을 아주 욕하고 장기 투자자들도 단기 투자자들을 아주 비하하고 무시합니다. 지난 키노트 1편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주식 트레이딩이었죠. 그죠? 트레이딩. 그러면 이 트레이딩은 단기일까요? 아니면 장기일까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단기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완전 단기 투자라고 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코카가 하는 이 트레이딩은 제시 리버모어가 주창한 추세 매매거든요. 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에 따른 어떤 뭐 단기, 장기 이런 투자와는 범위가 그러니까 그 평가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두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평가 방법이 조금 다르죠. 장기 투자, 단기 투자는 결국에는 기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단기, 장기, 그죠? 어쨌든 우리 채널은 추세를 이용한 이 트레이딩 전략을 펼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단기 투자냐 장기 투자냐라는 화두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단기 투자, 장기 투자는 말 그대로 짧은 기간, 긴 기간, 뭐 숏텀 또는 뭐 롱텀, 그죠? 그 기간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럼 단기와 장기를 나누는 그 기간이 과연 얼마일까요? 뭐 하루? 한 달? 1년? 얼마가 그 나누는 기준 기간이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대체로 단기, 장기 투자 모두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단기, 장기 투자 이 말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거죠. 단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 시세 차익을, 그죠? 시세 차익. 단기 시세 차익을 위한 매매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단기에 비해서 아무래도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죠.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도 그러면 뭐 1년? 3년? 10년? 정확하게 그 기간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서 그 가치보다 비싸지면 뭐 6개월 만에도 이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장기 투자거든요. 그렇다면 단기 대 장기의 논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게 바로 기술적 매매 대 가치적 투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스캘핑 매매, 우리가 흔히 초단타 매매라고 그러는데요. 스캘핑 매매 또는 데이 트레이딩. 이 두 가지만큼은 기간을 특정합니다. 이 둘은 대체적으로 그 매매 기간을 바로 하루로 보거든요. 1일 안에 그 매매가 끝나야 됩니다.
하루 안에 한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이 정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정하는 이유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고 있는 밤 사이에 다음날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악재가 발생할 수 있죠. 그 악재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뭐 좋은 호재의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잃는 것을 막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악재를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뻔히 내일 올라갈 것이 크게 그 가능성으로 점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의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물량을 그날 당일날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 손절이든 익절이든. 아주 짧은 분봉, 틱봉 차트까지 이용해서 정말 조그만 이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 매도해요. 그리고 이 하루 동안의 매매 회전율을 엄청나게 올립니다. 사고 팔고를 엄청나게 자주 한다는 말이죠. 이걸 아주 극대화시켜서 그 조금의 뭐 0. 몇 프로, 뭐 0.1%, 2% 아주 이런 적은 수익률을 계속 누적시켜 나가는 그런 매매입니다. 이건 주로 누가 하느냐? 보통 전업 투자자들이 대부분 합니다. 전업 투자자는 생계를 이 주식 매매가 생계의 수단이 되는 거죠.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수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정권사나 경제방송 등에서 이렇게 주식 투자 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관심 있게 쭉 보면 1등 같은 이런 우승자 상위권의 그 수익률을 보면요. 2, 3개월 동안의 그 짧은 대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막 1000% 같은 이런 수익률이 나와야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어요. 그 1등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니 도대체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수익을 그것도 이렇게 짧은 뭐 2, 3개월 기간에 이런 엄청난 고수익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초단타 또는 데이 트레이딩 매매 덕분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작은 그 수익률이 생기면요, 그분들이 정해놓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익절 매도로 수익을 만들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발생하면 바로 손절매합니다. 수익 지키기 전략인 거죠. 이뿐이 아니라 요즘 심지어는 추세가요. 트렌드 중 하나가 알고리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그죠?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컴퓨터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이 초단타 매매를 하는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금융 선진국에서도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법이 이걸 자꾸만 규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늘 그 규제가 이런 새로운 기법에 뒤처지고 있어요. 이러한 매매들은 쉽게 말하면 게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요. 젊은 분들, 특히 남성분들이 이 게임을 아주 많이 즐기죠. 뭐 심지어는 게임 중독에 빠져갖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 게임은 잘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게임을 뭐 방법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그걸 갖고 우리가 게임의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게임을 오래 즐기면 즐길수록 그 게임의 기술이 터득이 돼요. 그리고 또 계속 갈고 닦아지게 되면 연마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프로 게이머들을 보시면은 그들만의 특별한 기술로 우리 일반 게임 하는 게이머들과는 다른 기술과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 게이머들과 일반 게이머들이 게임을 통해 이렇게 대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오겠죠? 스캘핑하고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들만의 게임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매매, 트레이딩 그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술을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워 보이나 봐요. 그래서 많은 젊은 투자자들이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 매매법입니다. 요즘 우리 그 비트코인 같은 그죠?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주로 20, 30대예요. 20, 30대가 이런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큰 이익을 봤다는 그런 소문들, 내용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분들이 하는 게 바로 이런 게임의 기술을 배워서 그 게임의 기술대로 하면 나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접근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피곤한 매매 방법이에요. 우선 첫 번째 매매할 대상 종목을 찾죠. 그래서 그 대상 종목을 찾아가지고 그 대상 종목을 자기들의 기준대로 매수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부터는 그 종목을 매수 버튼을 눌러서 팔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가 되든 모니터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눈을 모니터에서 손을 키보드에서 뗀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게임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떤 유명 데이 트레이더는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난 하루에 어떤 딱 정해진 특정 시간에서만 아주 짧게 몇 번의 트레이딩으로 그날의 매매를 끝내고 수익을 만들고 하루 종일 모니터링 하지 않는다. 짧은 시간에 원하는 수익을 보고 나머지 시간은 나의 다른 일도 하고 여유를 즐기고 삶을 즐긴다.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동경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분이 그런 매매와 또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은 그분은 아마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 게임으로 치면 프로 게이머의 수준까지 가는 동안 그분이 어떤 치열한 훈련의 삶을 가졌는지 알아야 할 겁니다. 대충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겠죠. 전 다른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스캘핑 매매, 데이 트레이딩과 같은 초단타 매매, 단기 매매를 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많은 게임을 즐기는 많은 일반 게이머들이 난 프로 게이머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쩌면 아주 이루기 힘든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길이 매우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성공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물론 뭐 이 초단타 매매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70%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70%는 손해를 보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꼭 이게 초단타 매매가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천재적인 게임의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만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주제, 그죠? 단기, 장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단기는 제가 기술적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술적 매매는 주가의 가격의 흐름에 이제 더해가지고 더 많은 기술적 정보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 보조지표라고 해요. 기술적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분석하고 매매하는 겁니다. 보조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기술적 매매는 기업의 가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술적 지표들을 활용해 매매하는 거예요. 뭐 캔들 보고 거래량, 뭐 수급, 뭐 이평선, 볼린저 밴드, MACD 또 뭐 있나요? 스토캐스틱, RSI 여러 가지 지표를 뭐 100가지가 넘어요. 이렇게 우리 HTS상에서 이렇게 기술적 지표 리스트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지표는 누가 왜 개발했을까요? 사람들이 참 정말 대단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다 움직여요.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주가의 변동에 분명히 어떤 규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또 그 규칙을 발견하려는 우리 인간들이 정말 끝없이 노력한 그 결과가 바로 이러한 기술적 보조 지표들입니다. 정말 대단하고 정말 놀랍고 칭찬하고 존경심까지 드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의 노력은 절대 평범하게 이렇게 쭉 주식을 투자하고 평범하게 대세를 쫓아가는 그런 일반 투자자 분들과
분명히 비교되는 어떤 특별한 열정, 그죠? 뭔가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이 비밀을 풀어봐야지. 분명히 거기에 어떤 기술적 그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내가 한번 알아내봐야지 하는 그런 열정에서 시작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초단타 매매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스캐핑이라든지 또는 데이 트레이딩 같은 그런 초단타 매매처럼 그 기술과 활용법만 잘 연마하고 연습하고 또 경험을 축적시키면 주식 매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이러한 보조 지표만 가지고 주식 트레이딩을 많이 해요. 뭔가 공부하면 그리고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점에 가서 제일 많은 책들이 바로 이런 기술적 지표들을 설명한 책들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어요. 눈에 탁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죠? 예를 들면 뭐 RSI가 어떤 걸 넘으면 뭐 어디서 골든이 나면 매수 사인, 뭐 매도 사인,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할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프로게이머가 되는 만큼 그 끝이 없어요. 숙련은 할 수 있어요. 숙련은 될 수 있고 공부는 될 수 있는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 움직임은 결국에는 매수자, 매수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매도자, 이 사람의 의견이 탁 맞아지는 시점이 발생하죠. 그때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매매라는 것은 결국 시장 논리에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정교하고 예리한 기술적 접근이 아니고 그냥 대중들이 대충 다 아는 수준의 그런 기술적 접근으로는 그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 이 매매법으로는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또 좀 지우고 가치 투자는요? 기술적 매매와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럼 가치 투자는요? 뭐 소위 이걸 진정한 투자의 세계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의 거장들이 있잖아요. 다 이 가치 투자자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어떤 가치 투자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이걸 분석해요. 기업의 그 가치를 분석해서 그 기업 자체에 투자하고 함께 동행하는 거. 쉽게 말해서 기업이 잘 되면 나도 흥하고 기업이 잘못되면 나도 망하는 그런 당연한 진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가치 투자는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저렴하다고 판단될 때 투자를 합니다. 그죠?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정말 싸다. 어디에 비해서? 기업 가치에 비해서. 그죠? 그게 확인되는 순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이렇게 저렴한 구간 동안에는 한 번의 투자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합니다.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결국 이 투자금을 점점점 확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이 그 가치 이상의 주가로 진입을 한다고 쳐요. 기업 가치에 비해서 더 높은 위치까지로 올라간다면 그때는 청산하고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특정한 기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기간 뭐 1년, 2년 이런 게 아니라 짧게는 몇 개월 만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주가가 크게 올라가서 기업 가치 이상으로 수익을 내면 청산을 합니다. 뭐 6개월에도 걸릴 수 있고 몇 개월에도 걸릴 수 있고 길게는 10년 이상 동안 이런 기업 가치 이상을 돌파하지 못해서 10년 이상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치 투자는 여기에 있는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 기업의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경제학 공부하고 또 유관 학문을 공부하고 뭐 MBA도 따고 하는 그런 뛰어난 두뇌들이 월가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로 이 기업 분석을 담당합니다. 그죠? 이걸 만들어내요.
그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고 밸류에이션을 매깁니다. 이분들이 이제 내는 분석 자료를 보고 우리는 그 기업의 가치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밸류에이션을 직접 하기는 너무 어려운 학문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세계적인 뭐 투자회사들, 그죠? 많은 증권사, 은행들, 또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그런 회사들도 결국에는 이런 고급 두뇌들, 그죠? 우수한 고급 두뇌들을 고용합니다. 이 고급 두뇌들을 고용해서 기업을 분석해요. 그리고 그 분석돼 나온 자료들을 보고 트레이딩을 잘하는 운용 관리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드 매니저들이죠, 그죠? 이 펀드 매니저들이 엄청나게 많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뭐 증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자의 거장들은 다 가치 투자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하루하루 매매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어떤 기업을 진정 분석하고 밸류에이션 하고 그 분석 자료를 이용해서 나의 소중한 자금을 운용할 기본과 또 어떤 그런 실력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되는 이런 자료들이, 그죠? 또 심지어 나한테까지 값없이 흘러 들어온 이 공짜 이 자료를 보고 또 그걸 믿고 몇 년씩 묵고 가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가치 투자의 길로 가느냐 아니냐를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단기냐 장기냐 이거의 싸움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한 논쟁이에요. 싸우기 좋아하시는 분들 싸우시라고 계속. 정말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 기질, 실력, 교육 수준 여러 가지 변수를 한번 고려해서 내가 이 단기적 기술적 매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 가치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가야 됩니다. 단기 투자 있죠? 이 단기 투자에 장점이 있어요. 단기 투자의 장점은 뭐냐면 발빠르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방향성과, 그죠? 시장의 방향성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발빠르게 대처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내려간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이 단기 투자의 장점입니다. 매매할 수 있으니까. 장기 투자는 매매 안 하잖아요. 그냥 묻어두고 가잖아요.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 단기 투자의 장점은 뭐냐면 결과가 그때그때 결정이 돼요. 그리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한 거 실패했네? 이번에 투자한 거 성공했어? 그리고 잘만 할 수 있다면 전제 조건이 잘만 할 수 있다면 그 수익률 또한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고요. 심지어는 장기 투자에 비해서도 높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 단기 투자의 장점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같은 그런 전략이야말로 단기간 주식 투자 대회 같은 데서 크게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엄청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백테스트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A라는 주식이 있다. A라는 주식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격이 상승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5년이라고 기준을 잡았다고 칩시다. 5년 동안 여기 저가에서 고가까지 올라갔다. 근데 이걸 이렇게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출렁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출렁거리면서 올라갔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기법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평선을 이용한 기법. 그죠? 주가가 특정 이평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고 또 특정 이평선을 하락 돌파할 때 매도한다. 그래서 이 구간만 수익으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평선을 통한 매매 기법인데요.
이 매매 기법을 하나를 선정해서 이때 발생하는 수익들만 누적을 시키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투자하고 이 목표까지 쭉 기다렸다 나온 수익률을 비교했습니다. 물론 이런 단기 매매의 접근에는 뭐가 포함이 되죠? 바로 뭐 거래세라든지 또는 수수료 등 수수료 같은 여러 가지 유관 그 비용이 발생하죠, 그죠? 거래 비용이 발생하죠. 그 거래 비용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결과를 내보고 백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뭐 거래세나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는 건 맞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수익금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 장기 투자의 방법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교함. 철저하게 그 원칙을 지켜야 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고 하락 돌파할 때 매도하는 것을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늦어고 타이밍을 늦춰버리면은 그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백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단기 투자를 통해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수익률도 더 높게 만들어낼 수 있다. 투자금이 우리 개인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죠? 또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어.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종목의 시세가 궁금해서 하루에 몇 번씩 핸드폰을 들고 확인도 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죠? 그런 성격이 좀 급한 성격이 좀 급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이 가치 투자 상당히 힘들 겁니다. 반면에 자금을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자금력이 좀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요. 여기가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한 기업의 가치라고 봐요. 주가가 그 가치보다도 계속 하락하는 모양을 보여요. 그러면 계속해서 일정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균 단가를 낮춰내야 돼요. 평균 단가를 낮추지 못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회복하는데 힘들 수 있고 심지어는 그냥 본전으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사놓고 이게 이런 사이클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도 걸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전 정도 오면은 여기에서 진이 빠져갖고 여기 본전 수준에 오면은 어떻게 한다? 팔고 나간다. 그건 가치 투자의 방법이 아니에요. 가치 투자는 하여간 밸류에이션보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속해서 자금을 계속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주식 매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하기도 싫으신 분들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 분석 보고서 같은 리포트 같은 것들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읽고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이 되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만 묻어놓고 하는 그건 그냥 운을 바라는 거냐. 부동산 투자와 비슷하죠. 근데 부동산 투자도 요즘에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들과 여러 가지 관계들도 확인해야 되고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들, 그죠? 그런 것들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해요. 그냥 뭐 옛날처럼 내가 있던 땅이 갑자기 무슨 개발 뭐 호재가 생겨서 갑자기 오른다? 그런 이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부와 직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리포트들을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좀 남다른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직관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가치 투자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귀찮잖아요. 그거 일일이 매매하고 사고 팔고 하는, 그죠? 그런 잦은 매매의 수고를 들어주고 큰 이익을 가져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 가치 투자가 좋다. 코카는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기술적 접근 또 가치 투자적 접근, 안타깝게도 이 둘 다를 다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적 또는 가치 투자 모두 다 적합하지 않아, 나한테는 안 맞는구나 라는 것을 상당히 오랜 시간 이후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포기할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새로 이제 힘을 내고 공부했던 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추세 매매. 누구 때문에? 제시 리버무어라는 사람의 책의 영향으로 이 사람의 이론을 공부하다 보니 나의 전략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정리되고 지금까지도 트레이딩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다.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환경과 처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 가지고요. 일부는 나는 기술적으로 또 하고, 일부는 가치 투자에도 투자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제가 단언컨대 둘 다 망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기술적 접근 아니면 가치적 투자 접근, 이거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고 정립하는 데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상당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금방 안 돼요. 주식을 이렇게 새롭게 수익 창출의 한 파이프라인으로 만들기로 작정했고 마음먹었고, 그리고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면, 그리고 커카의 말대로 이것을 나의 한 사업으로 여기시고 시작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성향일까? 내가 어떤 투자에 더 맞을까?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제 말씀만 듣지 마시고 다른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또 주위에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 선배들의 조언 등을 통해서 내가 단기에 적합한지 장기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요, 절대 물릴 수 없는 절대절명, 물릴 수 없어. 내가 한번 내린 이 결정은 절대 물릴 수 없다는 정말 절박한 결정. 그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처럼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 결정 하나 하려는 시간에 허비하게 되는 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매매 방법이 확고하게 정해졌어요. 그죠? 제가 하고 있는 전략이 뭐죠? 바로 피라미딩 전략이죠. 다른 말로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건 제시 리버무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분의 영향으로 피라미딩 전략과 추세 추종 전략이 내가 하려는 이 트레이딩 전략과 가장 맞구나. 이 부분에 대한 트레이딩을 하면서 오류가 나오는 게 있다고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수정.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 절대 이걸 거꾸로 엎어버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매매가 평일날 일어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소 하루에 1시간. 그리고 주말같이 뭐 토요일이나 또 주일 같은 이런 주말에 한 3시간 정도. 이건 정확한 그 시간의 어떤 기준을 둔다기보다는 그 정도 주식 트레이딩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는 분,
그죠? 거기에다가 나는 뭐 가치적 투자, 가치 투자적 어떤 환경이나 성향이 아니라고 판단되시는 분, 또 그리고 그게 더 확고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또는 남들이 하는 기술적 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기술적 매매, 여기에 공부하는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요, 코카의 이 트레이딩 전략을 하나하나 배워나가시면서 매매에 임해 보시는 것이 또 하나의 대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이 혼자 헤매면서 터득해야 할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반 개인들의 그 매매 패턴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성공적인 그 트레이딩 패턴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